김종인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완전히 무산됐다. 19.9%는 무산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저 영감을 저 할배를 불러가지고 저 할배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쳐내고 이러는 사람 왜 하느냐. 이분이 뭐 선거를 지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말이 원탑이지 뭐 특별히 이분이 선거 운동을 지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뭘 하겠어요. 자기는 선거를 이렇게 어렵게 가지고 하느냐. 구접을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도층은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사과해라 무조건 사과해라 무조건 사과해라 할때 딱 사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낫지. 물론 이제 진정성은 좀 없지만 좀 사과를 할 바에는 좀 더 진정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선거 전술이라는 인식을 너무 줘요 이 사람이. 이 문제 풀 사람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체제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일단은 불발에 그치면서 당분간 김병준 위원장이 원톱 체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 선대위와 관련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전망이 좀 나오는데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이런 관심도 좀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모시고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무산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99.9%는 무산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99.9% 무산됐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후보랑 그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벌써 이제 감정 대립까지 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합쳐져도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캠프 자체가 이미 이제 장제원 쪽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다 짜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짜여졌다. 이미 짜여 있고 그걸 지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장제원 씨가 이번에 글을 쓴 것들을 보게 되면 백의종군한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튀어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꺼진 불씨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딱 보게 되면 진압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거기서 장 의원 이야기가 꺼진 불씨라는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딱 보게 되면 그것을 다시 완전히 진압하겠다는 의사구나. 그래서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여나하고 나는 그냥 떡밥 던져봤을 뿐인데 바로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정도라고 가기 힘들다라는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김병준 뭐 원탑이라는데 원탑은 사실 저는 그 장제원 씨라고 보고요. 진정한 원탑은 장제원이다. 왜냐하면 뭐 김병준 이분이 뭐 선거를 지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짜임새 뭐 김병준 씨를 배치하고 이 모든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라는 거잖아요. 그 이미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원탑이지 뭐 특별히 이분이 선거 운동을 지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뭘 하겠어요? 실질적인 어떤 사령탑 역할을 하기 힘들 거다. 실질적인 사령탑은 이제 밑에서 오히려 막후에 있는 장제원, 이른바 문고리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 3인방이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할 것 같고. 미련은 좀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좀 와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따라놨거든? 어쩔 거야? 너 안 올 수 있어? 너도 오고 싶잖아. 와. 요거 줄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장난치네. 그리고 이분이 사실 몇 단수 위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다 보고 저것들이 까부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주접을 떤다라고. 김 전 위원장으로서는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는데요. 그렇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못 알아듣는 거고 결국은 후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후보가 결단을 못 내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것도 뭐 하나의 길이니까 뭐 그거 구도에 기대가지고 한번 가보는 것도. 김 전 위원장은 그래 한번 가봐 뭐 이런 태도라고 거고요. 봐야 되나요? 네, 제가 이제 만나 뵀는데 그냥 간단해요. 나는 뭐 조건을 얘기했고 저쪽에서 못 받는다. 라고 한다면 내가 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냐? 니들이 와가지고 해달라 그랬지. 그래, 니들이 와서 해달라 그랬지. 근데 뭐 내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세요. 지난 8개월 동안 그 비대위 할 때 또 그 이른바 그 중진들 그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선대위에서 겪으라고 그 짓은 내가 못하지. 이게 이제 그분 생각이기 때문에 단호해요, 그냥. 뭐 저도 슬쩍 그냥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뭐 혹시 뭐 이랬더니 아니 그냥 딱 거의 그냥
0.01% 네. 정도 남아 있다. 후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 갈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골든 크래스가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분이 항상 등판할 때 조건이 그랬거든요. 항상 자기들이 밀려가지고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사면초가 상황에서. 사면초가 상황에서 확 엎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이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리딩,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왜 네. 우리가 굳이 저 영감을 저 할배를 불러가지고 네. 저 할배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쳐내고 이러는 사람을 불러서 왜 하느냐. 네, 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인 거고 김정은 위원장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끼리 할 수 있다면 그냥 너희들끼리 해라. 네, 네. 나는 그냥 관망하겠다. 내가 언제 시켜달라 그랬냐? 니들이 하라 그랬지. 네. 그리고 나는 앉아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러면은 지난번에 왜 그 허은하 의원이 그랬던가요? 그 민주당에서 좀 김종인 전 위원장과 뭐 접촉 뭐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 그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네. 그쪽 캠프에서 전화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안부 전화 하면서. 민주당 캠프 쪽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네. 전화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그 민주당에서 비대위원 할 때 네. 거의 뭐 매일 찾아가다시피 하면서 조언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 분이 좀 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얘기 듣자 하니까 뭐 약간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평 같은 게 이렇게 편견이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나쁘지 그냥 않은? 나쁘지 않은 그냥 그래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딱 봤을 때 아직은 좀 가능성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언제 붙을지 모르고 또 저쪽에 지지율이 툭 떨어지게 되면은 또 쟤네들이 또 분명히 또 찾아가가지고 읍소를 하고 데려오는 네, 식으로 네,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제로라는 판단이 들 때쯤 되면은 아마 접근을 하겠죠. 네. 접근을 하는데 과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받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네. 근데 그 접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이죠. 네. 반대편에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모든 카드를 다 가동을 할 수가 있는 이재명 거니까. 후보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방송 인터뷰할 때도 그분 좀 평가해 달라고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변신에 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점이거든요. 네.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제 했던 얘기도 오늘 딱 봐서 아니면 확 뒤엎어 버리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50조 막 반대했잖아요. 바로 받았잖아요. 네. 바로 받고 같이 우리 그러면 기재부를 압박하자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싹 전환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유연성,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바꾼다, 뭐 이런 유연성들. 그다음 사과도 그냥 뻣뻣하게 안 하다가 딱 분위기 보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로 또 사과해서 뭐 일주일 내내 사과만 하잖아요. 네. 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이제 단점인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원칙이 있는 사람이냐. 그 끝에 원칙 이성과 기회 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원칙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딱 자기가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이런 거고요. 기회 이성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원칙은 네. 없고 네.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때그때 유리한 길을 찾아내는 이성인데 기회 이성이 극도로 발달한 분이 사실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칙 이성은 발달했는데 그 원칙 이성이 올바른 일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번 같은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걸 그냥 고집을 하게 되면 이게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뭐 윤 후보가 고집이 세다고 네, 고집이 엄청 센데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정말 그 판단이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으면 그게 미덕이 되지만 과거에 이제 수사 검사로 네. 할 때 그럴 네. 경우는 미적이지만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옛날 사람들 데려다가 딱 놓고 이걸 몰아붙일 때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악덕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겁니다. 몇 번 이렇게 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망 모드고 그러니까 약간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답답했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 왜 다 이겨놓은 선거를 이렇게 어렵게 가지고 하느냐. 그다음에 그 중도층은 어떻게 하라고 네.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 등 돌려가지고 너희들 진짜 한 번도 찍어주지 않았는데 네. 한 번 찍어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한테 찍어줄 명분을 주고 네. 빌미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답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딱 보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그 한 발 기대감을 떨어져서 이제 딱 기대감을 딱 적고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중계 좀 이준석 대표가 그거 하잖아 이렇게 중계하는 거 그렇게 하기로 당분간 대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 당상황 막 중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계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양쪽 다 까면서. 그렇군요. 그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뭐 직접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게 이제 보도에도 났잖아요. 네. 보도에도 났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한 것 같아요. 하고 근데 아마 안부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건 굉장히 그 권력 의지가 강하잖아요. 네. 마키아벨리스트고 권력 의지가 굉장히 반응이 강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오네요. 뭐 이대 겪건데 나 같은 사람한테도 문자 보내고. 예, 예, 예. 뭐 진 교수님은 뭐 여기저기 문자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상당히 이렇게 아, 그 거리를 좀 두고 예, 있을 때잖아요. 예, 그 예. 한번 부딪힌 적도 있고 그런데도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 되려면 그 정도 뻔뻔함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랑도 소통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예, 어쨌든 근데 조언을 들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봐야 되거든요. 예컨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갈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들깨거든요. 개밥 안 먹어. 저희 그러니까 정의당 안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도 제가 무슨 당직을 맡거나 아니면 뭘 그런 건 하거나 아니죠. 이런 건 아니죠. 저는 들깨라서 내 밥 내가 찾아 먹죠. 지들처럼 뭐 밥그릇 갖고 개밥 싸움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또 들깨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저는 네네. 여차하면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객관적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딱 보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뭐 이해관계에 걸려 있거나 이래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좀 비중을 둬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사실 이재명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무조건 사과해라, 무조건 사과해라, 무조건 사과해라 때 딱 사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낫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평가하거든요. 물론 이제 진정성은 좀 없지만 네. 진정성은 없고 사과하는 방식이 너무 전술적이라서 좀 네.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좀 사과를 할 바에는 좀 더 진정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게끔 예. 이게 내가 지금 선거 전술이라는 인식을 너무 줘요 이 사람이. 예. 이게 좀 가볍게 사과를 한다. 가볍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고심이 담기고 그다음에 내가 그때는 이렇게 잘못했다.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됐다라는 그 반성 같은 것들이 있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전술적 사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지. 어쨌든 사과는 했잖아요. 네. 그럼 됐다고 봐요 저는. 네. 김종인 전 위원장 부부는 어쨌든 좀 99.9%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없다. 이 문제 풀 사람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네. 또 나름 이제 윤 후보로서는 뭐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겠죠. 헤게모니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과 김종인 그러니까 전 자꾸 위원장의 그쪽 헤게모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황론을 퍼뜨렸잖아요. 네. 상황론을 퍼뜨려가지고 뭐냐면은 김종인이 상황이냐 왜 데리고 옵니까? 김종인이 오면 당신 머리 위에 씁니다. 후보님이 그래서 중심이 되십시오.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게 사실 이간책이잖아요. 이 3인방들의 이간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가 뛸 때 감독의 지시를 받아 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훌륭한 플레이어인데 다른 문제인데 이걸 섞어서 야 네가 봉이냐 왜 감독 말을 들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지. 민주적으로 장제원이 결정해야지.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갈 공간이 없다. 예, 선대위 과연 국민의힘 선대위 앞으로 어떻게 또 갈지 좀 주목이 됩니다.